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이 강남 아파트 가격이 파리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값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고삐를 더욱더 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가계대출 대책도 나왔습니다만 결국 이런 제도는 높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하는 현행 제도의 단점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대출금을 중도에 갚을 때 우리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죠. 이거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생긴 금융기관 보호 조치였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수익을 좀 내게 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는데 이런 악제도가 아직도 대출자, 소비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가 남아있습니다. 신고리 원전 이야기도 저들 나누었습니다만 원래 문건엔 탈원전 질문이 없었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탈원전을 얘기할 때 중국은 중국 동해안에 100여 개의 원전을 건립하겠다는 겁니다. 탈원전, 후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중국이 가지려는 180여 개의 원전 어떻게 할까요? 수기민주주의를 아르켜 줄까요?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 조금 전 YTN 뉴스도 들으셨습니다만 차명계좌 과세 문제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죠. 이번 대책의 효과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2부에서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이죠. 오늘 이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그리고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 박문진 방송문화진흥위원회죠. 보궐이사 선임 이후에 국회 보이콧 선언과 차례로 이어진 자유한국당의 MBC 사수 쟁점과 공영방송 정상화 전망을 대해서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년 전이죠. 2008년 삼성 특검 수사로 드러났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이 논란이 된 부분인데요. 4조 원대에 이르는 과세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감성적인 어떤 대응 말고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생각 한번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일단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 발언을 보면 정부의 방침은 과세 쪽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국감에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오늘 국감에서 아주 커다란 걸 제기하셨네요. 네. 사실은 지난 16일 날 국정감사 첫날이죠. 네. 금융위원회 국감 때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금융위원회가 엄청난 갈등과 토론과 그렇죠. 이런 게 다 있었던 결과죠. 예. 그런데 박용진 의원님. 네. 우리 박용진 의원도 기억이 하실 거고 이 당시에 양심 고백했던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김영철 변호사요. 김영철 변호사. 사실 이때 깊숙이 문제를 완전히 해부하지는 못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김영철 변호사가 제기했던 거는 삼성의 비자금 건이었어요. 네. 그리고 조준웅 특검이 그 돈의 규모를 밝혀낸 거죠. 예. 전체 486명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예. 1199개의 계좌를 4조 5천억 원이나 조성하고 있었다. 예. 이거였는데 뜻밖으로 그 돈은 이병철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결론을 내줘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건희 회장으로서는 비자금 논란도 벗어버리고 네. 자기 재산도 증식시키는 결과를 낳아서 오히려 네. 삼성 특검을 삼성을 위한 특검으로 사람들이 비판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적폐 이야기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성. 그렇지만 삼성을 제외하고 현대, LG, GS, 롯데 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금감원이 확인해준 바로 따르면 CJ나 신세계 같은 기업, 대기업들, 재벌기업들이 한 10개 정도가 이 차명계좌 건으로 네. 확인이 돼서 세금을 물었고요. 네. 또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차명 계좌가 확인된 게 11,000여 개, 네. 모두 9조 5천억 원 정도 규모의 와우. 재단이 형성돼서 운익되어 있었습니다. 예. 금융실명제는 93년도 이후에 24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예. 금융실명제법을 엉뚱하게 적용하고 엉뚱하게 운영해왔던 금융당국의 책임이 가득죠. 이른바 차명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명의라 할지라도 네.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 돈의 임자가 누구든 간에 그거는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16일 날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도 네. 금융위원회는 아주 거세게 저한테 반발했고 네.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드디어 24년 만에 입장 변화가 온 거죠. 금융위원회의 입장 변화가 왔다. 박윤진 의원께서도 아시지만, 많은 서민들은 김영란법 하나만 가지고도 자영업자들 음식업만 하더라도 가격을 정신값을 3만 원 밑으로 낮춰야 하니 꽃 배달을 10만 원 이하로 네. 둬야 되니 마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에 분들은 전혀 이런 우리들하고는 생각이 틀리신가 보네요. 한 10,000개 정도 구자를 갖고 계시면서 구조를 굴리고 있었다고요? 이거는 좀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상식 밖으로 금융실명제가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있었던 금융실명제가 오늘에야 바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된 건데요. 네. 우리 서민들 계좌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서류 몇 개를 보고 읽고 쓰고 사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누가 차명으로 숨겨놓은 재산도 누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건 전부 다 힘 있는 정치인들, 돈 많은 재벌들, 권력자들이 필요하니까 자기 돈을 몰래 숨겨놓고 따로 관리하고 세금을 회피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이런 것을 잡자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는데 이런 것이 더 만연돼서 금융실명제가 오히려 차명계좌 촉진법으로 운영이 되고 예. 유명무실죄로 운영이 됐다고 하는 게 가슴 아픈 일이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금융감독위원회하고 금융위원회는 뭐 했습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금융위원회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해석에 대한 논란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점을 또 인정을 해요. 예.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한쪽으로는 차명계좌 터주고 차명계좌 거래를 해왔던 은행의 은행원들은 또 규제를 하고 과태료를 매깁니다. 예. 규제를 하고. 예. 그런데 또 이렇게 큰 손들,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거는 또 괜찮다고 하는 해석까지 동시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이번에 바로잡은 건 서민들에게 하듯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도 네. 이런 혹은 이명박 다스라든지 최순실의 비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예.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확인하고 세금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16일 이후에 이렇게 버텨왔던 금융위원회가 네. 이제 입장을 바꾸고 손을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학수 그때 삼성전략기획실장이 세금 모두 다 누락된 거 확인하고 다시 돌려줄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좋은 일에 쓰겠다 해서 8,000억 원인가 그때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 기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 기금에 관심이 없는 듯 그걸 정부에서 쓰려고 한다 난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만 들렸지 어떻게 쓰고 있다는 용도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재벌들 재벌 총수들이 참 기가 막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비자금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그걸로 좀 사회 공헌을 하게 되고 재단을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그 재단으로 주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서 그 재단의 이사장은 또 누가 하느냐면 현대자동차 쪽에서 조정하기 좋은 사람들이 가서 앉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삼성도 그 재산 형성으로 무슨 장학재단이 뭘 만들었지만 역시 삼성이 운영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 앉아요. 예. 예를 들면 또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만 삼성문화재단이라든지 삼성생명 공익재단 같은 경우에 예. 거기에 재산을 가지고 삼성 계열사들의 주식을 사서 의결권을 행사를 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재벌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 기업 지배력을 더 확대시키는 쪽으로 이런 걸 써봤기 때문에요. 네. 기가 막힐 노릇이고. 아이고. 세금을 다 내겠다고 했지만 세금을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세금을 안 냈다는 게 이번에 확인된 거고요. 네. 사회공헌 사업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삼성만 이야기해서 좀 한데 그 삼성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실명 전환하지 않고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다 인출해 갔다는데 이게 누구의 비호 없이는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1년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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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그거를 뭐 확인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금융위원회는 딱 잡았대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설마 4조 4천억 원을 그냥 찾아주면서 이걸 그냥 찾아줘야 되는지 아니면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과징금과 차등과세, 과세 99% 과세를 할 건지 말 건지 확인도 안 하고 다 찾아서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에 그때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혹시 무슨 질의를 해온 공문이 없냐,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준 거 있냐 없냐 물어봤는데 그런 거 해준 바 없다. 자기들은 아무런 지시해준 적 없다. 결국은 그 금융기관들이 은행과 증권사, 특히 삼성증권이 제일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우리 법이 엄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그냥 내줬다는 얘기고요. 지난 9년 동안 아무도 이걸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죠. 네네. 이분이 장하성 정책위원장하고 실장하고 상당히 가까운 분 아닙니까? 예, 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만 확인을 따로 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장하성 정책실장 그러면 나름대로 소액주주 운동하신 분이고 또 그런 분의 친한 분이 금융위원장을 하고 계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명백백하게 박용진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이 문제를 찾아내어서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또 뭡니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죽하면 금융관료들을 모피아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마피아. 그러니까 그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고요. 그래서 다른 관료 집단들하고 다르게 여기는 뭐 하나의 계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된 이전에 그 금융관료 선배들이 했던 일도 다 자기들이 디펜스하고 설명하고 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모피아 집단이 정치인에게 처음으로 뭐 백기를 들었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게 다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과징금과 과세의 차이는 뭐냐면 그 김영삼 대통령이 93년도에 느닷없이 저녁 8시에 긴급명령을 발동하잖아요. 그 이전에 개설했었던 그 금융계좌들에 대해서는 그 원금 전체 50%를 과징금으로 가져갑니다. 다시 말해서 징벌적으로 뺏어버릴 테니까 빨리 실명으로 전환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금융실명제법을 어떻게 가동시켰느냐면 그때나 13년 이전이나 그 이후나 금융법을 위반하고 비실명으로 은닉했던 재산들에 대해서는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90%까지 세금을 때린다. 차등과세를 하겠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를 때리면 주민세 9%가 붙어서 오기 때문에 거의 100%를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소득을.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는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던 거죠. 한승희 국세청장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걸 과세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권 해석을 어떻게 기재부 거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국세청장으로서 하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세 의지 제가 저 같은 위원회가 아니라서요. 기재위원회에 저희 당 의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그런 질의가 나왔는데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일단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금융위원장도 과세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요청하면 명백하게 해석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전보다는 한 10걸음 정도 앞서서 나온 거고 이제 조심조심 반복씩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씩. 그러니까 뭐든지 확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심증만 가지고는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 자료와 근거 그동안의 사례 이런 걸 다 들어서 과세 대상이다. 이거 금융실명제 위반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싸움에서는 금융 관료들한테는 이겨놨으니까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건 흔히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폐청산 하잖아요. 그게 누구를 공격하거나 인적 청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래된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거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관행을 바꾸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나 국세청이 지금이라도 분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가 다스 차명 계좌건도 있지 않습니까? 40개 정도의 120억 원 비자금이라는데 다스 누구 겁니까? 지금까지의 금융위원회 해석 태도라면 다수가 누구 건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금융의 흐름을 통해서, 돈의 흐름을 통해서 저희 국회에서도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확인한 거는 다스의 주인이 예를 들어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확인이 됐다. 예. 그러면 그와 관련된 소득 및 그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 등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징벌적인 요소가 하나 만들어진 것이 되게 의미가 크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 요 부분과 관련 형사처벌과 관련된 다른 의미의 내용들은 또 별도에서 확인을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하마터면 최순실의 비자금이 차명계좌로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나도 과세를 못하고, 그러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다스의 실소유 중에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네. 과세를 못하는 그런 참 황당한 상황은 면하게 됐다. 금융실명제가 거꾸로 돼 있다가 이제야 그게 바로 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홍종학 의원 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말입니다. 불법 증여 네. 의혹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탈세입니까? 절세입니까? 글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홍종학 의원 본인이 가장 잘 알 테고, 홍종학 의원의 가족들이 제일 잘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곧 열릴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명백하게 어떤 논란을 벗어낼 수 있는 해명을 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정무위원회에 계시니까 은행에 대출 받고 나면 중간에 이렇게 돈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중간 해제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중간에 다 낼 때요? 예. 그거 IMF 때 생긴 아주 악법이거든요. 그거 좀 정무위원회 계시면서 없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돈을 다 갚아서 내겠다는데 왜 제가 중간 해약금에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죠? 글쎄요. 저도 지난번에 그 대출금 딱 갚으려다 보니까 그런 게 있대요. 그거 정무위원회 소속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거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이건희 차명계좌만 신경 썼고 제 주머니 내에서 돈 나가는 건 신경 안 쓰고 있었네요. 저도 사실은 전세. 그렇죠. 전세 사시잖아요. 때문에 전세 살기 때문에 그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갚으려고 그런 일 한번 겪었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